인천에 사시는 72세 박순덕 씨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두통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가끔 머리가 아픈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거의 매일 오후가 되면 관자놀이 부근이 지끈지끈 아파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손자들이 놀러와서 시끄러울 때나 날씨가 흐린 날에는 더욱 심해져서 두통약을 하루에 2번씩 먹게 되었습니다. 밤에 잠을 설치고 나면 다음날 아침부터 머리가 무겁고 띵하며 목과 어깨까지 뻐근해져서 고개를 돌리기도 어려웠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박순덕 씨는 혹시 혈압 때문인가? 라고 생각해서 혈압을 재봤지만 정상 수치였고 안과에서 눈 검사를 받아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두통약에만 의존하는 것이 걱정돼요. 마사지샵에 가보기도 했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순덕 씨는 나이가 들면서 두통이 더 심해지는 건 왜일까? 약 말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궁금증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하셨습니다. 오늘 원숙한 하루에서는 박순덕 씨처럼 나이가 들면서 두통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중년 이후 두통의 원인과 집에서 할 수 있는 완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관자놀이를 부드럽게 누르는 셀프 케어 방법을 중심으로 건강한 두통 관리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이가 들면서 두통이 변화하는 이유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0세 이후에는 두통의 양상이 젊을 때와 달라집니다.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혈관성 두통이 증가합니다. 또한 목과 어깨 근육이 경직되기 쉬워 긴장성 두통이 자주 발생합니다. 호르몬 변화,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두통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감소하면서 두통이 더 자주,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년 이후 두통은 젊을 때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지속 시간이 길어지고 목과 어깨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날씨 변화나 기압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만성질환 약물의 부작용이나 상호작용으로 인한 두통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중년 이후 두통의 주요 원인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긴장성 두통입니다. 목과 어깨, 머리 주변 근육의 긴장과 경직으로 인해 발생하며 스트레스, 잘못된 자세, 수면 부족 등이 주요 유발 요인입니다. 이런 두통은 양쪽 머리 전체가 조이는 듯한 느낌을 주며 목과 어깨 결림을 동반합니다. 혈관성 두통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혈관의 수축과 확장으로 인해 발생하며 한쪽 머리에 욱신거리는 통증이 특징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등의 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약, 혈관 확장제 등의 약물 부작용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추성 두통은 목뼈와 목 근육의 문제로 인한 두통으로 퇴행성 관절염이나 디스크 질환이 있는 경우 흔히 나타납니다. 목 뒤쪽에서 시작되어 머리 뒤쪽과 옆쪽으로 퍼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안구 건조증이나 시력 변화로 인한 눈의 피로도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독서나 컴퓨터 작업 후에 심해집니다. 다음으로 관자놀이 부분의 해부학적 구조와 두통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자놀이는 측두부라고 불리는 부위로 여러 근육과 혈관, 신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측두근은 턱을 움직이는 근육 중 하나로 이 근육이 긴장하면 관자놀이 부위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또한 측두동맥이 지나가는 부위로 혈관의 확장이나 수축으로 인한 통증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관자놀이 부위에는 3차 신경의 분지가 지나가므로 이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날카로운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과 어깨 근육의 긴장이 머리로 전달되어 관자놀이 부위의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해부학적 특성 때문에 관자놀이는 두통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이면서 동시에 마사지나 지압을 통해 완화 효과를 얻기 좋은 부위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관자놀이 셀프 마사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손가락 끝을 이용한 원형 마사지입니다.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을 관자놀이에 대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너무 강하게 누르지 말고 적당한 압력으로 30초에서 1분 정도 지속합니다. 이때 호흡은 깊고 천천히 하며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지손가락을 이용한 지압법도 효과적입니다. 엄지손가락을 관자놀이에 대고 3초에서 5초간 적당한 압력으로 눌렀다가 천천히 힘을 빼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때 너무 강하게 누르면 오히려 통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압력의 강도는 살짝 아플 정도가 적당하며 마사지 후 시원한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손바닥 전체를 이용한 마사지도 좋습니다. 손바닥을 관자놀이에 대고 가볍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거나 손바닥으로 관자놀이를 살짝 누르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넓은 범위를 동시에 자극할 수 있어 전체적인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셀프 케어를 위한 추가 방법들은 무엇일까요?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거나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을 관자놀이 마사지와 함께 실시하세요. 또한 깊은 호흡과 함께하면 근육 이완 효과가 증가합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쉬는 4-4-8호흡법을 활용해 보세요. 온열 요법도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수건을 관자놀이와 목 뒤쪽에 대고 10에서 15분간 찜질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 긴장이 완화됩니다. 반대로 급성 두통이나 염증성 두통의 경우에는 차가운 찜질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얼음을 수건에 싸서 관자놀이에 10분에서 15분간 대면 혈관 수축으로 인한 통증 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두통 완화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며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 환경도 중요한데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한 환경을 유지하고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세요. 올바른 자세 유지도 중요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목을 앞으로 빼지 말고 등을 곧게 펴고 화면을 눈높이에 맞춰 사용하세요. 독서를 할 때도 책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중간중간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수분 섭취도 두통 예방에 중요합니다. 탈수는 두통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하루 1.5-1리터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면 밤사이 잃어버린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당히 섭취하세요. 다음으로 두통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은 근육 이완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 녹색 잎채소, 바나나, 아보카도 등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도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생강차나 페퍼민트 차는 자연스러운 두통 완화 효과가 있어 꾸준히 마시면 좋습니다. 반면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MSG나 인공 감미료는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초콜릿, 치즈, 적포도주 등에 들어있는 티라민이라는 성분도 일부 사람들에게 두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너무 짠 음식이나 단 음식도 혈관에 부담을 주어 두통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이어서 두통 완화를 위한 간단한 운동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 스트레칭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앞뒤로 숙이고 젖히는 동작을 각각 10회씩 반복하세요. 어깨 돌리기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어깨를 앞으로 10회, 뒤로 10회씩 크게 돌려주면 목과 어깨 근육의 긴장이 완화됩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도 두통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나 가벼운 조깅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이완시켜 두통 완화에 특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두통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때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심한 두통이 발생하거나 발열, 목 경직, 시야 장애 등이 동반되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두통의 양상이 평소와 다르게 변하거나 두통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경우, 두통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에도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두통이 질환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특히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이 있는 경우 두통이 합병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복용 중인 약물이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약물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박순덕 씨의 고민에서 시작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중년 이후 두통의 원인과 관자놀이, 셀프 케어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두통은 적절한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관자놀이 마사지를 비롯한 셀프 케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두통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건강한 두통 관리로 편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라며 원숙한 하루가 항상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